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입 배경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누가 차분하게 정리를 안 해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998년도에 우리 행자부에서 지역정부와 기본계획 수립방안이 나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역정부화에 관한 컨설팅을 제가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이제 행자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행정통신망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그때 경험들을 쭉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특별히 제가 초반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은 우리 이제 지방 통신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통신직 연찬회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젊은 시절에는 거기 한 10년 동안 연찬회 참석해서 매년 주제 강연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 했던 개념이 뭐냐면 우리 통신직 공무원들이 폭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통신 시대만 멈추지 말고 결국 우리가 뭐 교통과도 가고 필요에 따라서 방문과도 가고 산불 예방과도 가고 그래서 다양한 행정 조직에 배치가 돼야 우리 행정 통신직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넓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용정 검사가 2004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01년부터 한 3년 동안 그 당시 이제 대구광역시에 있었던 최혜수 계장님하고 또 그 본부에 있던 그 팀장님하고 협력해가지고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2004년에 사용정 검사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확정됐죠. 그 전에는 우체국에서 그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님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현재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건축물에 사용용 검사 같은 것이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도시가 되거나 또 스마트 그린 도시가 되고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그린 사안단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한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지난 2월 9일 날 저희들이 하나 계약을 했어요. 지역은 지금 말씀드렸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그린 사안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린 사안단은 컨셉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입니다. 스마트를 다른 말로 뭐냐? 디지털 자립화 이런 얘기죠. 디지털 자립화. 두 번째는 그린입니다. 그린. 그린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에너지 특화. 에너지 특화라는 거죠. 그래서 컨셉 자체로는 알리백. 알리백이란 말은 그 미래지향적인 목표거든요. 이 컨셉 자체는 뭐냐면 2050년까지 자기 조직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자기 조직에 생산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좀 확장시켜서 필요에 따라서는 남이 한 것도 구매를 해가지고 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전력 거래 제도가 나올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면 해외에서 생산해서 하는 것도 그 양을 쳐줍니다. 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소비하는 게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나라의 뭐 건물 옥상이나 벽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지열 발전 다 해봤는데도 50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리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제 그 동상에서는 알리백이 안 되는 회사는 수출해서 좀 제한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50만큼은 해외 투자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특정 기업은 해외에다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발전소를 건립해서 그 발전량 50%를 채우면 그게 RE 100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 전략들을 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산업단지가 최근에 계산하니까 1,400개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하니까 1,400개. 그 1,400개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게 단기적인 목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산업단지가 1,400개 모두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하는데 그 컨셉 중에 하나가 또 바로 그린, 따라서 에너지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목표는 RE 100처럼 가는데 RE 100은 절대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 생산하니까 거기는 또 독립된 어떤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한 RE 한 25에서 30 정도 거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면 RE 100이 되겠죠. 근데 무리하면 과유불급이라고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크린입니다. 크린. 친환경. 친환경은 이거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인 기법을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공건물에 옥상을 녹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동주택에 옥상을 녹화시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친환경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옥상에다가 그 녹화 사업하게 되면 옥상에는 흙이 많지 않잖아요. 흙을 또 너무 많이 쌓게 되면 그게 무거워서 원래 이제 건축 설계할 때 그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건축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이겠지만 크린 개념이 지금까지는 무차별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그 정부에서는 그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뭘까요? 자, 기존에 투자했던 그 방법이 아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 뭐냐면 STM이란 말이 있어요. STM. STM 들어보셨나요? S, 사이언스, 과학입니다. 과학. T가 테크놀로지입니다. E가 엔지니어링입니다. A가 아트입니다. 그 다음에 M이 매스매틱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예술과 그 다음에 수학이라고 한 걸 통해서 새로운 컨셉으로 우리가 크리어라는 말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저는 통신 엔지니어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준비했던 게 그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한빛 DNS입니다. 한빛은 큰 태양입니다. 큰 태양. 큰 태양이에요. 한이란 말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빛은 태양이죠. 근데 저희 회사는 태양광 발전 설비, D가 디자인입니다. 설계, and S 슈퍼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몸담고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 감리 전문 회사입니다. 저는 통신 엔지니어거든요. 사실은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1970년도에 목포 해양고등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신안군이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광주로 대학을 못 가죠. 목포 시내 대학을 찾다 보니까 다 2년제입니다. 목포 교육대학이 있었고 목포 해양대학인데 그때 고등전문학교인데 그나마도 교육대학은 가기 싫었거든요. 왜 교육대학 가면 다시 초등학교 선생 돼가지고 신안군 앞에 신안군 섬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목포 해양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통신과를 갔는데 제가 원하는 통신과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적성이 엔지니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1학년 때 70년 3월 초입니다. 제가 처음에 쇼킹했던 게 뭐냐면 전자공학을 공부하는데 보호의 모형에서 원자 핵을 중 전자가 돈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돈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조용히, 그때는 우리 교수님이라 했습니다.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님을 찾아뵙습니다. 그 교수님이 김철수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보호의 전자 모형에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돈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외워라? 잘 안 외워지던데요. 이해해라? 이해 안 된다니까요. 외워라? 저는요, 그 교수님의 그 답변이 그때 당시는 참 불쾌했습니다. 좀 답을 알려주지, 왜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하지 않고 외워라 반복해만 강조하실까?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저는 청종이라고, 청종. 누가 이르는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게 청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전자화학을 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그때 아마 4월달로 기억나는데요. 그때 제가 전자화학 과목에 91점 받았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전자화학에서 삼극진공원의 개터 처리에 대한 것을 설명하라. 우리 때는 전부 다 논술형이니까요. 그 삼극진공원의 개터 처리는 뭐냐면, 개터란 말은 모으다는 뜻이잖아요. 개터. 원래 진공화를 만들면 진공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진공 떨어진다는 말은 그 안에가 일종의 물방울이 있는 거잖아요. 그 물방울을 H2O를 분리시켜가지고 그걸 빼내는 겁니다. 그걸 개터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뭐냐면, 삼극진공관에 진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 뭘 빼내는 거. 그래서 진공도를 높여주는 항의를 우리가 개터 처리다라는 그런 건데, 그게 10점짜리였어요. 그걸 제가 썼어요. 왜? 외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인력과,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일치되기 때문에 원자 핵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자 속도가 나요. V는 이꼬르 5.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볼트페미터라는 그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심력, 구심력에서 R 값이 나오고 N 값 쭉 나오는데, 오메가 값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식이 들어가서 5개의 요사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썼습니다. 물론 한두 개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잤는데, 거기서 제가 점수 받아서 합계가 그건 90점짜리였거든요. 그래서 91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뭐에 공부에 집중했을까요? 전자화학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현재 제 모습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에 책을 놔본 적이 없어요. 아, 세상에서 필요한 공부는 일단은 이해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고, 외워지지 않으면 이해해야 되고, 결국은 외우는 수밖에 없구나 그랬죠. 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창의적 학습이란 게 외운다는 말이 창의적 학습이 아니지 않냐 그러는데, 놀라지 마세요. 창의적 학습은 외웠을 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날리지 할 때 뭐라 했죠?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트,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데이터로 돼서 거기서 뭐가 됐죠? 창의적으로 해서 위즈덤, 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워서 어떤 이론들이 내 머리에 정리됐을 때 다른 어떤 이론적 배경을 볼 때 그것이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실제를 알아간다. 그 말을 한글말로는 깨달다. 영어로는 뭐냐? realize. 리얼이 뭐죠? 실제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공무원 하시더라도 관련된 법률과 정부 정책을 달달달달 외우란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건 찾아서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제가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포해양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신안군청에 근무하다가 해군하사로 제가 차출돼 갔습니다. 해군하사 가서 공부하다 느낀 게 뭐냐면, 해군은 주로 진해에서 근무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그 해군은 거의 경상도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진해니까 진해 마산이 거의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해나 마산에 사는 사람은
육군 안 갑니다. 다 해군입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한 30% 돼요. 그러니까 거의 70에서 75%는 해군의 구성원은 전부 다 진해, 마산, 부산입니다. 뭐 그리고 나서 뭐 대구까지 조금 합치면 거의 7, 80% 되죠. 나머지 서울 사람들이 좀 많아요. 또.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해군본부가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탔던 배가 APD 58이람인데 230명인데요. 그때 전라도 사람이 열 몇 명이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30명 열 몇 명이면 거의 5%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라도 사람이 고참이면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때렸을 것이고, 경상도 사람이 고참이면 전라도 사람 때렸겠죠. 근데 저는 공교롭게 전라도 사람이 고참일 때 거기 들어갔는데, 그 고참이 바뀌고 나서 제가 우리 경상도 사람이 고참이 된 거죠.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해군 하사로서 이 2년 동안, 저는 2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RNTC를 받았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제가 사회생활 할 때 2년은 때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봉급이 24,500원이었습니다. 장기하사기 때문에. RNTC 가면 장기하사라고 하거든요. 그 급여를 제가 저축을 해가지고 대학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 광화문대 편입해가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종사를 했는데 79년에 제가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광운공과대학 나와가지고 삼성 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정말 그 상황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됩니까?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바꿨죠. 자, 이 좋은 회사에서 내가 한번 성공을 해보자. 딱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잘하자. 두 번째는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하자.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잖아요. 세 번째는 후배를 키우자. 그게 제가 삼성에서 생각했던 기본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잘해서 내가 하는 일 잘하지만 그걸 잘 정리해서 후배를 키우자. 그리고 윗사람의 말에 청종을 해서 내가 복종을 하자. 그래서 제가 5년 반 만에 과장이 됐어요. 누가 놀랬냐? 저희 아버지가 놀리셨습니다. 어떻게 백도 없고 줄도 없는 놈이 29살에 삼성에 과장이 되느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삶은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경력개발계획을 해서 내가 한국통신기술이라는 한국통신 자회사를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삼성은 민간이기 때문에 능력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한 거예요. 자기 일을 잘하면서 윗사람과 잘하고 후배를 키우면 되는데, KT는 한국통신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줄을 서시오 문화, 줄을 서시오. 저는 줄이 없습니다. 설 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내가 엔지니어 회사 와서 이미 여기서 성공 못한다. 그럼 내가 10년 후에 이 회사를 퇴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걸 포기하고 인정받는 걸 포기하고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에 프로젝트를 100건 했습니다. 1년에 10건씩 했습니다. 제가 직접 계약하고 제가 직접 수주하고 계약하고 수금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10년 하다 보니까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쫓겨나서 쫓겨나자마자 회사를 차렸는데 IMF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99년 1월 25일 날 인천국제공항 통신망에 관한 설계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갔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최창성 기술사님은 인천국제공항 기간통신망 설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OP대로 하겠습니다. SOP는 공항통신망 기본설계 수립방안입니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방법론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묻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SOP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영어로는 시퀀서 플랜이고요. 계획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천국제공항 통신망 설계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인천국제공항 통신망의 서비스를 정의하겠습니다. 둘째, 서비스를 정의하고, 두 번째는 구성도를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를 예측하고, 네 번째는 통화 용량을 만들어내고, 다섯 번째는 주요 로드를 결정하고, 여섯 번째는 주요 로드 간에 경로 계획을 세워서 기본 계획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거기 계신 높은 분께서 잠깐 나가 있으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잘렸나 보다 그랬는데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들어오래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2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통신망 설계한다가 2년 동안 다 도망가 버렸다. 근데 과연 당신은 방법론을 이야기하니까 참 특이하다. 그러면 그 방법론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달라. 제가 삼성에 10년간 있었고 KT의 10년 있을 때 내 나름대로 터득했던 지식을 정리해가지고 쫙 발표했습니다. 약 40분 걸렸거든요. 칠판 화이트보드 써가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인천국제공항 통신망 설계했는데, 인천국제공항 그 큰 통신망을, 기간통신망이 백본이라고 하거든요. 기간통신망을 2달 동안에 다 끝냈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까지 제가 잘해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함께 했던 후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기술사 저를 포함해서 3사람이고, 또 고급 엔지니어 2명이고, 그 다음에 중급 엔지니어 1명에서 6명이서 2달 동안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마쳤습니다. 저는 방법론 가지고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방법론 가지고 내가 방법을 한 리더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구현했던 것은 함께 했던 5명의 후배란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뭐냐?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실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엔진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장황스럽게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그런 비전을 구현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제가 드린 설명 중에서 오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사명을 가진 여러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도 성공하시고 여러분 지역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데